이준석 천하람 의원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김건희 여사 공천 관련 비판을 해주면 비례대표 1번을 주겠다, 공천 회유했다, 이런 폭로가 있었다는 게 있었는데, 이준석 의원은 또 페이스북에 이걸 정면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김영선 의원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자리를 요구해 왔다. 그렇죠? 근데 결국은 이제 3번을 준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도 김종인 당시 이제 공천관리위원장이 이러면은 개혁당은 망한다, 그래서 안 준 거다. 그래서 사실 이 공천개입 의혹 폭로와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는 좀 완결성이 떨어진다, 또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거든요. 이게 본인이 이렇게 관련이 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 파면? 그러니까 지금 오늘 뉴스토마토가 보도한 걸 보면요, 그런 의심이 들만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공천개입 의혹의 정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명모 씨라는 사람이잖아요. 일종의 브로커라고도 불리는 사람인데, 이 명태균. 네.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될 때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왔고, 그때부터 인연이 계속 있었던 사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국 중간에서 김영선 전 의원과 또 김건희 여사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과 또 이준석 의원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이 만약에 외부에 알려졌을 경우에 이준석 대표가 정치적으로 상당히 큰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 이런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의혹 제기가 나왔을 때, 공천 개입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별로 큰 사안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 거는 자기가 여기 어느 정도 개입돼 있다는 사실이 나중에 드러났을 경우에는 상당히 큰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정치적 계산에 따른 행동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게 만약에 어느 정도 앞으로 또 추가 보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더 만약에 깊은 얘기가 나올 경우에는 이준석 의원한테도 상당히 정치적으로 타격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구태 정치다, 이런 얘기도 하는 분도 있어요. 일단 팩트 체크가 먼저 돼야 되죠. 사실 당사자가 지금 부인하고 있고요. 이준석 의원도 지금 부인하는 그런 내용을 말했고, 명태균 씨도 본인 SNS 통해서 사실상 부인하는 약간 그런 뉘앙스로, 좀 복잡하긴 한데 부인한 듯한 그런 또 뉘앙스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당사자가 주장하는, 예를 들면 이제 김영선 의원 전 의원이 텔레그램으로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랑 주고받은 게 있다라고 하면 그 텔레그램이 공개돼서 그걸 확인한 다음에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그 전에 나오는 주변 사람들의 주장이나 해석 이런 거는 지금 오히려 더 혼란만 초래할 거다. 그래서 팩트 체크가 우선이다, 그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 문제는 이제 내일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CM 듣고 2부에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폭로와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중간에 배종호 부위원장이 발언할 기회가 없어서 드리겠습니다. 일단 팩트가 중요하잖아요. 우리 그래서 이준우 최고위원이 팩트 체크를 얘기했는데, 팩트를 외국에서 얘기를 하니까 좀 바로 잡아야 되겠어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현재 주제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아니겠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지난번 총선 때 김영선 전 의원, 창원 이분을 지금 김해로 옮기라 라고 했다는 텔레그램이 있다 없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됐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준석 최고위원이 오히려 더 팩트를 구체화시켰어요. 팩트를 구체한 것은 뭐냐면은,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한 의혹을 폭로를 할 테니까 비례대표 1번을 주라, 개혁신당에. 그래서 1번이 거절당하니까 3번을 달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준석 최고위원은 그거는 그쪽의 기대였고 우리는 안 받았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런 제의를 김영선 전 의원이 했다는 거는 팩트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김종인 당시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하나 더 확인을 했어요. 김영선 전 의원이 비례를 달라면서 자신의 집까지 왔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굉장히 얕았는데 지금은 의혹이 굉장히 짙어졌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조국 개혁신당 대표는 여기에 개입한 정치인이면 정치인, 브로커면 브로커로 지금 일컬어지고 있는 명태균이라는 사람과 관련해서 명태균 게이트 의혹이 열렸다라면서 이걸 더 문제 삼을 그런 태세니까
지금 팩트가 구체화되고 있다라는 네. 얘기를 좀 드립니다. 자, 윤진 대표도 예. 짧게 시간 드릴게요. 지금 두 연결고리인데 하나는 실제로 김건희 여사가 김명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느냐. 거기에 키맨이 이제 명태균이라는 사람인데 요거는 텔레그램 내용도 아직 밝혀진 바가 없고 구체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의 여부 이게 단순히 의견을 개진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국민의힘 실세에 연락을 해가지고 연락을 취한 것인지는 아직 모르는 부분이에요. 요거는 모르는 영역이고 다만 지금까지 팩트로 확인된 거는 김영선 전 의원이 그거를 폭로할 테니 나한테 비례대표를 주시오 해서 그 당시 개혁신당과 그런 약간 조금 협잡이 있었다. 그런 이상한 커넥션이 만들어질 뻔했다는 팩트. 요 앞에 따는 좀 밝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아니, 내일 다룰 건데. 근데 공천 받으려는 아니. 사람 입장에서는요. 잠깐만. 공천 받으려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무엇이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고 있는 것도 알고 또 얘기하고 아는 것도 모른다고 하고 그런 대화 속에서 본인이 1번이냐 3번이냐 가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마 그 개혁신당과 함께 아마 거의 무제한의 말을 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님, 안 공정한 돼요. 발언권. 예, 이건 그 자꾸 얘기를 좁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뉴스토마토의 보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윤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를 대선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대선 바로 직후에 치러진 지방선거 때 그때 경남지사가 박한수 의원이 경남지사 출마하면서 그 공석이 된 재보궐선거가 열렸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김건희 여사 이름을 얘기하기 시작했다. 주변 사람한테 윤 대통령하고 통화했던 내용을 녹취 내용을 들려주면서 다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리고 취임식 때도 참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인사들이 배석한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하고 오랜 인연이 있었고 그 인연을 통해서 공천 문제 대통령하고 김 여사하고 같이 논의한 흔적들이 계속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0 총선 때 김영선 전 의원이 김해로 옮겨가는 과정에서도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 그 텔레그램 메시지로 여러 사람이 지금 봤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는 40 총선 때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 여부를 떠나서 공천에 사적으로 일종의 브로커가 껴있는데 대통령하고 대통령 배우자가 그 브로커를 통해서 공천에 개입하는 과정이 다 드러났다고 하는 게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짧게 뉴스토마토가 지금 보도했다고 그러잖아요. 참고로요. 윤석열 커피를 보도한 뉴스타파 그다음에 MBC 전부 다 가짜 뉴스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확정이 됐죠. 지금 그 윤석열 커피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지만 뉴스타파와 MBC가 보도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과징까지 받은 상황이다. 그래서 뉴스토마토를 우리가 볼 때 그것도 고려해서 봐야 된다. 그 말씀드립니다.